최근에 너무 급하게 오르는 서울 집값을 보면서 이거 곧 규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오늘 6월 27일에 정부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과연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집을 사시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저랑 비슷한 1인 가구 혹은 2030한테는 다른 영향은 없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이 보도 자료를 한번 이 이름부터 보시면 이렇게 긴급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어떤 여기 앞에서 다주택자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요새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총량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관리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됐는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를 시행하는 날은 보통 조금 텀을 주는데 그 텀 안에 갑자기 또 가계부채가 늘어날까봐 이렇게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회의의 개요는 긴급 봤던 것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점검 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당연히 금융위원회 그리고 각종 기획재정부, 국토재정부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다 참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느끼고 있다시피 이게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허가제가 잠깐 일시 해제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거래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2월, 3월에 거래가 많이 생겼고 그 여파로 4월, 5월, 6월에도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자료 아니라 잠깐 제가 다른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아실 사이트에서 본 건데요. 여기에서도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서울에 이제 토지가 아닌 그 한강벨트라고 불리죠. 용산구는 토지 허가 거래이긴 하지만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마포구 이쪽을 따라서 정말 급격하게 집값이 많고 거래가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대출이 올랐는데 그게 수도권과 그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놨고 그래서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정책대출, 대표적으로 디딤돌이나 버팀목이나 보금자리 이런 것도 같이 관리를 하겠다고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축하는지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통 그 현재 가계대출 규모가 한 1,800조 원 정도가 된대요. 근데 정부는 이제 성장률 이런 것도 고려해서 연간 이제 올해 증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 75조 정도로 증가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당초 계획 대비 50%로 더 줄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대출도 감축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한번 다 자세하게 또 볼게요. 지금 현재 은행별로 만약에 주담대를 받는다고 하면 각각 은행별로 조금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통일해서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하거나 혹은 1주택자가 더 많이 살려고 하면 주담대를 아예 금지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1주택자, 내가 1주택이 있고 이거를 갈아타기를 할 생각이라면
그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 70, 그리고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얘기하죠. 그 규제지역에서는 LTV 50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만약에 지금 주택이 있는 사람은 투자 목적으로 더 이상 주담대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그 주담대가 아니라 생활비를 목적으로 이제 생활 안정자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만약에 그 이상의 경우에는 주담대가 아예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해당하고, 내가 만약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주택이 없다. 하지만 지방에 주택이 한 10채다. 그런 지방주택을 담보로 주담대죠. 그러니까 그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1인 가구 혹은 2030 분들한테 조금 타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수도권과 이제 규제지역 내에, 수도권 내에 내 집 마련이나 혹은 투자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때 대출에 대한 주담대는 대출 만기 기간을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만기 기한을 30년 이내로 제외합니다. 만약 내가 나이가 적었고, 그리고 은행별로도 이게 지금 현재까지 최대로 해주는 데는 40년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30년으로 아예 통일을 해버리면 그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져요. 만약에 아직 이 개념을 잘 모르시면은 이거를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크게 영향이 있냐면, 만약에 제가 한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치고, 은행에서 그 대출을 빌릴 때 한 40년 만기에 금리는 4%였다고 치면, 만약에 DSR 40%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3억 9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30년으로 되어버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하고 금리를 4%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30년으로 줄어들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봉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연봉을 올리고 이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이게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즉 전세대출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갭 투자를 보통을 할 때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전세를 끼고 사서 그 전세금으로 매수 잔금을 치를 때, 이때 들어올 전세입자의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겁니다. 즉, 갭 투자하지 말라. 만약에 집을 살 거면 무조건 너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혹은 그 들어오는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본인의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을 다 조금씩 일으키거든요. 연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소득보다 더 높게 그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해서 이 신용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이제 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인 부분인데요.
이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서 만약에 주택을 내가 구매를 한다. 그 구매할 때 주담대를 일으킨다 라고 하면 그때의 최대 한도를 최대 6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내가 소득이 너무 높은 뭐 전문직이나 혹은 의사나 그런 사람들은 최근 이 고가주택을 집값에 만약에 뭐 LTV 50%만 만족을 하게 되면 뭐 얼마든지 해줬어요. 내가 연봉이 높고 그리고 뭐 그런 연봉이 높아서 DSR 뭐 DTI 이런 거에 걸리지 않는다면 LTV 뭐 규제 지역에서는 한 50%,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한 70%까지 해줬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구입을 할 때는 최대 6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가주택의 가격을 훨씬 더 높인다고 생각을 하니 이 주담대의 최고 그 금액을 6억으로 아예 제한을 한 것이죠. 근데 이 6억도 다 해주냐?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내 연봉과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LTV, DTI, DSR 이거는 당연히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그런 정도로 높지 않으면 6억까지는 다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6억을 받으려고 하면 연봉이 한 1억은 넘어야 되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이슈가 이 중도금 대출이 제외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도금 대출은 제외가 되는데 잔금 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 한도가 적용된다라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청약이 돼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중간에 하잖아요. 그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6억으로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에 엄청 좋은 데가 청약이 돼가지고 중도금을 한 10억이 필요하다. 그 대출을 10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10억까지 해준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게 다 지어지고 입주를 할 때는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잔금 대출로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전환할 때는 6억 한도를 두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6억 원 이상으로 내가 중도금 대출을 빌렸으면 빌려는 주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는 6억으로 낮출 거야. 그 나머지는 너가 어떻게든 메꿔라는 거니까 만약 지금 청약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정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수도권 내에서 생애 최초로 이제 정말 내가 필요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주담대를 일으키려고 해. 그런 경우에도 LTV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생애 최초라고 할 때 LTV 80%였고 전입 의무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데 만약 거기가 원래 전세의 입자가 살고 있고 뭐 그런 경우 갭으로 내가 LTV 80%만 만족을 하면 그냥 갭으로 사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LTV도 70%로 줄어들고 무조건 내가 거래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게 지방은 지금과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세가 있는 거를 내가 생애 최초로는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내가 연봉이 엄청 작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게 있잖아요. 뭐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 또한 이건 정말 서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의 한도 또한 줄여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애 최초로 디딤돌을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도 원래는 3억 원까지 나오던 걸 2억 4천으로 6천만 원이나 줄어들었고요. 뭐 일반 내가 정책 대출을 한다고 해도 5천만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신혼부부도 4억에서 3억 2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도 1억이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버팀목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당장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염두에 두셨던 분들은 꽤나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가계부채를 줄인다라는 개념을 일단 알겠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막는 거는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정책 대출까지 많이 줄였어야 되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만약 이거를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할 거면 다 실거주만 사라. 실거주 할 사람만 사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냐면, 이 전세대출, 내가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허그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금융공사라던가 그런 곳에서 이제 보증을 하는데, 그 보증 비율을 그 집값의 90%로 원래는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80%로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 심사를 조금 더 빡세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향후 계획은 어떠냐. 즉시 이게 오늘 발표를 하고 내일부터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거나 혹은 조금 더 가이드가 필요한 거는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향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발표하고 시행일은 내일인데, 그 이전에 만약에 내가 매매 계약을 했거나 전세 계약을 했으면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나왔던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면 결국 다주택자나 추가적으로 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는 최대 6억까지만, 그리고 40년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 기간도 30년으로 제한됐고요. 정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아쉬운 건 생애 최초 대출을 위한 LTV가 감소를 하고 또 갭을 사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출도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아쉽네요. 이제 앞으로 어떤 가이드가 정확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으로도 변화하는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